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박정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번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깨 수술을 주로 하는 저로서는 이제 가장 많이 제가 진단을 내리고 이제 수술을 하는 그런 이제 진단명이 되기 때문에 아마 환자분들도 이제 가장 많고 어깨 아프신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도 회전근개 파열일 것 같습니다. 자, 회전근개가 뭘까? 저도 이제 회전근개가 뭘까 이제 궁금해가지고 예전에 학생 시절에 의대 다닐 때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회전근개 한자로 하면 이제 개라는 게 이제 근육의 다발 여러 개가 이제 모여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터넷에 회전근개 쳐보면 제일 첫 번째 항상 나오는 게 그겁니다.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4개의 근육 이런 얘기 쭉 나오는데 사실 크게 그 4개로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그 넷 중에서 이제 어떤 힘줄이 끊어졌을 때를 이제 회전근개라고 하죠. 영어로 하면 이제 로테이터 커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 때 팔토시예요. 이걸로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려요. 자, 우리 셔츠나 이런 데 보면 이 끝에 이 소매 있잖아요. 이 소매를 이제 영어로 커프라고 부르죠. 말 그대로 어깨 회전근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근육들이 제가 일부러 핑크색 준비했어요. 근육 색깔로 좀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근육이 내려오다가 우리 상완골 골두에 붙습니다. 그 붙는 부분은 이렇게 이게 이제 회전근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팔토시 사보면 이제 짱짱하죠. 짱짱해요. 근데 우리가 20년, 30년 쓰다 보면 이제 점점 해지고 고무줄도 헐렁헐렁해지겠죠. 사람 어깨도 똑같습니다. 한 40년, 50년 쓰면서부터 헐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뼈에 붙어 있었던 부분이 조금씩 헐렁해지면서 이 속살이 노출되기 시작을 하죠. 이게 회전근개 파열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은 병원에 가시면 부분 파열, 전체 파열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정확하게는 부분층 파열, 전층 파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팔토시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힘줄이 해지기 시작을 해요. 힘줄이 해지기 시작하는데 조금씩 이게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직 속살은 안 보여요. 이걸 부분층 파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속살이 노출이 됩니다. 완전히 위아래가 뚫렸어요. 이때 전층 파열. 이때부터는 크기가 중요합니다. 속살이 보이는 게 1cm까지를 우리가 스몰 사이즈, 1에서 3cm까지가 되면 미디움 사이즈, 3에서 5cm 정도 되면 라지 사이즈, 그리고 5cm가 넘어가면 광범위 파열이란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한 5cm 넘어가면 내 힘줄만 가지고는 봉합이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전근개 파열이 되면 어떤 증상이 생기나요? 사실은 어깨 아픈 게 첫 번째죠. 어깨가 아프기 시작을 하고 이제 야간통, 밤에 또 아파집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관절운동 범위가 줄어드는 50견에도 야간통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회전근개 파열도 비슷합니다. 이 견봉과 상완골 이 사이에서 좁아지면 무조건 아파져요. 좁아지면 아파지는데 우리가 회전근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먼저 생각을 좀 해보면 제가 이제 지렛대 원리를 많이 설명드려요. 우리가 회전근개의 역할은 팔을 처음에 들어 올려주기 시작하는 힘줄입니다. 그런데 이 들어 올릴 때 이 회전근개가 지렛대에서 받침점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회전근개가 이렇게 한번 내 상완골을 한번 꾹 눌러줍니다. 이 눌러줘야 팔을 번쩍 들 수 있는 거거든요. 쉽게 지렛대 원리로. 근데 이 눌러주는 받침점이 없으면 긴 막대기로 이제 바위를 들어 올려야 돼요. 받침점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지뢰만으로 들어 올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처음에 가장 이야기하시는 게 팔을 들기가 좀 힘들다, 혹은 처음에 좀 들었는데 못 버티고 팔이 뚝 떨어져요. 이런 분들 꽤 많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서도 환자분들 오시면 이렇게 힘주시고 버텨보세요 한 다음에 눌러봐요. 그러면 파열이 있거나 염증이 아주 심하신 분들은 못 버팁니다. 뚝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집에서 자가 진단을 본인 스스로 하기는 좀 어렵고 내 어깨가 아프다면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신호등 자가진단법을 좀 해서 노란불 이상이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꼭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회전근개 파열이 그러면은 좀 진행을 얼마나 할지 예측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 어깨를 옆으로 봤을 때 이 부분 견갑골의 견봉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어깨 수술했는데 뼈를 깎았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뼈를 깎는 부분이 이 뼈입니다. 견봉의 아랫면을 매끄럽게 다듬어 주는 걸 우리가 어깨 관절경 수술할 때 뼈를 깎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견봉이 회전근개 파열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견봉이 이렇게 평평하신 분들이 있어요. 일자형, 약간 구부러진 커브형, 그리고 끝이 굉장히 뾰족하게 자라신 갈고리형, 이렇게 세 가지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일자형이나 커브형 분들보다는 갈고리형 견봉을 가지고 태어나셨고 또 이제 어깨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당연히 힘줄 파열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회전근개 파열이 되었다면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이제 대부분 관절 내시경 수술 방법을 이용해서 봉합을 하게 됩니다. 뭐 수술 방법은 간단합니다. 힘줄이 찢어져서 계속 끌려가요. 다시 원래 자리 뼈에다가 얘를 갖다 붙여주는 게 우리 수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카메라로 보면서 내 몸에는 이제 구멍 한 1cm짜리 구멍 3개, 4개 정도만 뚫어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뼈에다가 실 달린 나사를 박습니다. 앵커라고 부르는데요. 그 실 달린 나사를 뼈에다 박고, 그러면 이제 뼈에는 실만 남아 있습니다. 그 실들을 이용해서 내 힘줄을 제 위치로 당겨 와서 봉합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봉합하는 걸 회전근개 봉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회전근개 파열의 진단과 이제 회전근개가 어떤 건지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회전근개 파열과 관련해서 제가 환자분들로부터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